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주의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남쪽인 아세안 국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신남방정책이죠. 그중 유독 한 국가는 한국의 투자와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었죠. 작년까지 동남아시아 투자 중 60%가 베트남에게 들어갔고, 실제로 작년 11월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미래의 협력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분기 30년 만에 최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어주던 한국의 역할은 그들에게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죠.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 기업들을 대거 초청해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고 전례 없는 한국 베트남 전략 대화를 여는 등 한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은 올해 C19 사태 이후 투자 규모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소원해진 양국의 경제 교류를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 자유무역 협상을 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베트남을 예전만큼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도 한동안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베트남 경제 침체는 아직 바닥도 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제대학 금융학과장인 응웬 칵바오 교수는 상반기 급락한 지표는 올해 최악의 수치는 아닐 것이라며 경제활동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면 3분기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C19로 인해 상반기 780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도 했죠.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7%였지만 올해의 성장률은 1.5%로 급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은 현 사태로 인해 3,100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2020년 연말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보다 500만 명이나 더 많은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베트남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방역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심각한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코로나 사태 초기 외교, 경제보다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죠. 자국민의 보호라는 이유라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면서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억류되었었고 한국 여객기는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사태도 벌어졌었죠. 이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실제로 마찰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C19 종식 이후에도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베트남에 일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이 제조업 공급망을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옮기는 디커플링에 착수함에 따라 C19 사태 이후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파트너로 일본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자 베트남은 다시 한국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며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면서 모든 장관들은 투자자를 섬기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스스로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미얀마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존의 베트남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베트남의 하반기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베트남이 한국에게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출입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비자와 관련된 부분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해외의 수많은 관광객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작년에만 1,800만 명이 방문했고 그중 한국인이 420만 명이 방문하여 4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는 많은 관광객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는데 본격적으로 돈 있는 외국인들만 남기고 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C19 이전까지 약 25만 명의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관광비자를 3개월씩 연장하며 장기 및 단기로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비자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고 매달 연장을 해야 한다는 개정된 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대안은 상용비자, 즉 베트남 내 회사에 관련된 종사자 혹은 비즈니스 관련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발급받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베트남에 기존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정부의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체류가 가능한 것이죠. 관광 비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연장을 하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비자 관련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나 비즈니스 등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베트남에 오래 머무지 말고 나가라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관광 비자를 이용해 베트남에 거주하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베트남에게 좋은 일이며 이것을 베트남 정부는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한 늘어가는 한인 지역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한 달짜리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 목적의 단기 여행객들과 베트남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제인들은 적극적으로 받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외의 인원들은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에 와서 돈을 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상용 비자를 받는 조건은 1억 5천만 원에서 50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미 C19 당시 한국인들에게 대하던 태도에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제도를 바꿔가며 이런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태도를 봤을 때 베트남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마음을 얻고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한국인들의 마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혀 개선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한국과 다른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이 넘치는 한국이 베트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만큼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너무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앞으로 그들과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기에 베트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분노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이지 베트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투자를 안 하고 안 가면 됩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경제적 이익이 베트남 경제를 살렸듯이 그 반대의 행동이 베트남의 경제를 바닥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언론도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삼성이나 효성 등이 베트남에게 정말 필요한 기업이다 등 점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한국 기업들의 외면과 관광객들의 감소로 베트남의 대도시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련업 종사자들과 매장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점을 시작해 거리는 점점 한산해져 가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 찾는 사람이 적어지고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내 부동산의 가치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베트남 정부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정권의 유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강해지면 정권 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언론 자유지수가 거의 북한과 동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나라이기에 한국은 더욱 비즈니스 마인드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한국의 관심은 점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넘어갈 것이고 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한국으로부터 기회가 사라지는 베트남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베트남 정부 상업 항공 개시 허가.
교통부는 항공사에 베트남과 다수의 국가와 지역 사이의 상업 노선을 다시 열라고 지시했다. 응앤수완 국총리는 11일 오전 코비드-19 방지에 관한 정부 상임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통부는 보건, 국방, 공안, 외교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입항, 항만 우선군 선정을 포함한 국제상업 항로 재개설 시 문제점을 검토, 해결해야 한다. 관련 부처도 출입국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험 샘플 채취도 조직하고 적절히 격리하고 지시사항을 진행한다. 또한 교통부는 일본, 한국,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베트남으로 환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기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총리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염병을 잘 통제해왔다. 국가는 전염병 통제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은 OK 메시지 마스크, 소독, 거리, 집회 금지, 의료 보고를 잘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지 주관적이지는 않다고 총리는 말했다. 보건부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전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상업 노선 개설 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의 건강 감시, 시험용 샘플 채취가 요구된다. 총리는 지역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노이, 호치민시, 건포 및 인근 지방에서는 숙박시설과 호텔의 투숙객을 유료로 격리하도록 긴급히 지시했다. 최소한의 격리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필요할 때 군사시설의 집중방역시설의 배치와 준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검사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총리는 재정부와 보건부와의 회의를 주재해 적정 수준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경 당국은 외국 전문가, 기업 경영자, 첨단 기술 종사자들이 빠르고 명확하며 시간적으로 확실한 절차와 책임을 갖고 베트남에 입국하도록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총리는 문을 열 때는 절차가 유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는 보건부가 기관과 지역별로 지도해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격리, 검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베트남 민간항공국 딘비아탕 국장이 교통부의 최근 제안에 대해 알려왔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1단계에서는 하노이, 호치민시, 대만, 광저우, 일본, 한국을 오가는 4개 정기 국제 노선이 개설된다. 9월 말 다음 단계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가는 2개의 정기 노선이 계속 개설된다. 베트남 항공사들은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제 노선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하고 있다. 국제선 노선에 대한 승객들의 여행 수요도 매우 크다고 당 대변인은 말했다. 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매주 호치민 광저우 왕복 2회, 하노이 호치민 도쿄 구간 왕복 4회, 하노이 HCMC 서울 4회, 하노이 HCMC 타이페이 왕복 4회 운행한다. 베트남의 항공사와 협력국 및 영토는 항공편 수를 절반으로 나눈다. 항공편 탑승객은 외교관, 공무원, 위에서 언급한 국가 및 영토 내 베트남 국적자로 베트남 노동자, 자격 있는 외국 전문가이며 관광객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국 후 승객은 통제되고 격리될 것이다. 베트남 항공은 지난 6월부터 하노이 호치민시에서 서울까지 2에서 4회 운항, 프랑크푸르트까지 주 1회 운항하는 편도 항공편을 재운행하고 있다. 5월 19일부터 하노이 호치민시 도쿄 간 왕복 항공편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기노선 개통에 대해서도 비엣젯항공 대표는 국제노선 제출항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 정기노선의 재개항을 허용할 때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9월 11일 현재 코비드-19 감염자 1,059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400명이 해외에서 왔고 657명은 지역사회 감염이다. 35명이 사망했는데 모두가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9월 11일 오후 베트남 항공은 첫 번째 정기 국제선 개항을 발표했다. 9월 하노이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은 9월 18일, 9월 25일, 9월 30일 오후 11시 45분에 출발하였고 호치민시에서 나리타까지 출발은 9월 30일 00시에 출발한다. 고객들은 오늘부터 전국 항공사 대리점 홈페이지와 매표소에서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019만 4천 원 원웨이로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당국의 공식 결정을 거쳐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오후 여객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베트남 총리 한일 상업 운항 재개 지시, 인력 성출 지원. 응우옌 수완 푹 베트남 총리가 한국과 일본으로 베트남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항공편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인력 수출국이다.
31일 베트남 영자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응우옌 총리는 지난 29일 교통운송부의 한국과 일본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로 가는 상업 운항을 재개하라며 이와 같이 명령했다. 응우옌 총리는 다른 항공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따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 교통운송부는 지난달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서울, 일본 도쿄, 라오스 비엔티엔행 항공편을 주일회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계획을 보류시켰다. 베트남 항공업협회는 이달 초 당국의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 재개, 예방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31일 현재 베트남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40명, 누적 사망자는 32명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발생했지만 다낭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 지역은 대부분 통제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의 특별기편으로 입국한 사람은 무료 격리시설 또는 호텔의 자비로 2주간 격리돼야 한다. 하지만 총리는 9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경우 무료 격리시설 입소자도 요금을 내도록 했다.